어마어마한 가격에 커트 받고 왔습니다. 무려 44만원입니다. 칸딘스키 대 몬드리안 클린 에곤 실내. 머리가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열정 막 이렇게 지금 퍼 넣어주고 계셔. 여기는 회사원 A. 오랜만에 미용실 시리즈에 등장한 개구리 회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커트에 얼마나 쓰십니까? 보통 미용실에 가면은 염색하면 커트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파마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커트는 서비스입니다. 거의 커트 예산이 2, 3만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제가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비쌀 것 같은 어마어마한 가격에 커트 받고 왔습니다. 헤어 커트에 얼마냐면요, 무려 44만원입니다. 도대체 44만원짜리 커트는 어떤 커트인지, 어떤 금치를 해주길래 44만원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시죠. 고고싱! 이번에 제가 갔다 온 헤어샵이 청담동에 있는 파비앤H라는 헤어샵이었는데요.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미용실 바깥 했다가 미용실 가격표를 아예 붙여놔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샵에 문 앞에 붙여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커트가 55,000원부터 33만원, 염색이 88,000원부터 33만원. 여튼 커트 가격이 최고 33만원이라는 게 정말 음해음해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한 분 계시는 1인 샵이기 때문에 실내에 체어도 몇 개 없습니다. 딱 2개 있고요. 샴푸실도 딱 한 대. 프라이빗하게 시술을 하는 그런 샵인 것 같았어요. 원장님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신 다음에 컨설팅부터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용실에서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초면인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이 샵을 알게 되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여기 다닌다는 그분이 머리를 너무 멋있게 잘랐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항상 제 머리를 해주시는 헤어 선생님이 있는데요. 아는 지인인 미용인께서 머리 커트를 하고 왔는데 어머나 커트가 자연스럽고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커트는 도대체 어디서 한 것이냐, 커트랑 염색이랑 뭐랑 하고 오면은 100만원 200만원씩 쓰고 온다. 본인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이 샵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도 도대체 44만원짜리 커트는 어떤 커트길래 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연락처를 물어 예약을 잡았는데요. 예약금이 11만원입니다. 현장 결제금이 33만원. 그래서 총 도합해서 43만원인 건데요. 원장님은 인생을 바쳤잖아. 그런 얘기를. 그만큼 저는 머리를 내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장님의 미용 인생사를 저한테 한번 쭉 썰을 풀어주셨습니다. 91년에 라이센스를 따고 저 메이크업 일기예요. 이가자 일기. 90년대 초반에 이가자에서 출발을 하셔서 뉴욕에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SM 연예인들의 헤어를 도맡아 하셨다. SM이 오니까 YG에서도 와가지고 YG 연예인도 하셨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러 외국에 가셔서 주경야독을 하며 열심히 미용 공부를 하셨다. 매년 외국의 유명한 아카데미에는 10년차, 20년차 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클래스도 있대요. 한국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거기에 가서 항상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을 배워갖고 오신다. 그리고 이제 저의 헤어와 관련된 컨설팅을 계속 해 나가는데요. 여기를 찾은 이유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고민이어서 찾은 거죠. 너무 많이 미용을 받아봤잖아요. 프라이스 그 이상의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도 이게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에 골격적으로 건드려줄 게 있다는 거는 시선으로 잡혀요. 쉐입 자체가 턴이 살아있지, 형이 살아있지 않은 거? 그게 제일 큰 콤플렉스였어요. 머리 자체가 쭉쭉 뻗는 머리라서 볼륨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 샵에 와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바꾸고 싶어서 왔는지, 그리고 저의 헤어에다가 원장님의 철학을 어떻게 구현을 할지. 솔직히 미용실에서 커트로 뭔가 나에게 드라마틱한 체인지는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맨날 머리색으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끼들이 얼마나 많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찾다가 저를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받지도 못해. 머리는 밥 먹으면 자란다고 생각해서 기장은 저는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커트로 만든 헤어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올해 2020년의 트렌드를 제 헤어에 아마 도입하실 예정일 것 같은데, 올해 2020년의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1920년대 독일의 바우하우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년에 제가 런던 가서 갖고 온 디자인이거든요. 바우하우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독일에서 시작된. 그렇죠. 스튜디오 54라고 아세요? 아니요? 칸딘스키 대 몬드리안 클린 에곤 실내. 거기서 패션이 나왔거든요.
이미 약간 감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원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 부자인 분이었습니다. 저의 입을 이렇게 벌리고 열정을 막 이렇게 지금 퍼 넣어주고 계셔. 본인의 미용 철학, 헤어 철학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개개인의 두상과 텍처와 심리 모든 거를 병합해가지고 제 아이디어로 한 분의 고객님과 그 작품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오픈마인드가 되셔가지고 나의 아이디어를 모두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머리가 누가 봐도 멋있습니다. 소개해달라 해도 소개 못해요. 여자들은 대부분이 다 볼륨 있는 머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지겹잖아요. 그 라운드는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냥 테크닉적 이름은 디스커넥션. 커넥션이 아니라 DIS, 디스커넥션. 책에 놓는 그 편집 디자인처럼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해서 에디토리얼이라는 뉴 워드가 헤어에도 붙여졌어요. 20세기 미술사주 쫙 훑고 이제서야 2020년 트렌드는 디스커넥션 에디토리얼 커트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오늘 저한테 해주실 커트가 그 문제의 에디토리얼 커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레이어링이 막 돼 있고 정말 정리가 그렇잖아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비포 헤어 상태가요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붙임머리를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붙임머리랑 제 원래 머리랑 연결을 시키려고 타기를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떼고 나니까 머릿결이 완전 날라다니고 부스스해 보이고 요 상태로 원장님한테 찾아갔고요. 그래서 오늘 커트하고 헤드의 볼륨을 원하세요? 선생님의 비전대로. 저 한 가지 랭스는 앞으로 기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뒤는 좀 짧게 앞으로는 길게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얼굴이 약간 둥근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길어 보이게 그리고 키는 커 보이게. 원장님과의 길고 긴 컨설팅을 마치고 나서 샵에 들어간 지 거의 1시간이 다 돼서 이제서야 가운을 입습니다. 워낙 손상이 많이 된 상태라서 클리닉부터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원장님이 두상을 만지면서 촉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제 두상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아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조금 아래로 튀어나와 있고 죽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걸 너무 살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면을 좀 정리해주면 녹으면 훨씬 예뻐질 것 같아요. 그만 없애도 예뻐지지 않아요? 반묶음 그래서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샴푸 전에 아로마 오일로 두피 마사지부터 해주시는데 아로마, 레몬,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을 믹스해가지고 블렌딩해서 마사지부터 시작할게요. 마사지부터 시작하는 데는 처음이에요. 원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서 마사지나 시술을 할 때는 이 향을 맡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안 하는 샵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귀찮거든. 아로마 향을 피시술자에게 이렇게 맡게 해주는 샵 저는 몇 개 못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파두이. 그런데 여기는 아로마 전문 샵이 아니죠. 헤어샵인데 뭘 하나 하려면은 정석대로다가 하려는 열정 만수르 원장님의 심지가 느껴졌달까? 약간 그래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샴푸 들어가고 워낙 머리가 상한 상태니까 클리닉도 들어갔는데 이 클리닉은 헤어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제 길이의 경우에는 25만 원대였습니다. 제 두피를 이렇게 보시다가 어디 상처 아니면 여드름 터진 것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다가 요거를 칙칙 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만드신 어성초를 달여서 숙성시켜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염증에 좋다면서 칙칙칙 뿌려주셨습니다. 제 머리가 되게 많이 상한 머리였잖아요. 그래서 정석대로 찬바람으로 말려주십니다. 찬바람으로 머리 말리면 머릿결은 뜨거운 바람보다 나은 건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바람을 쓰는 이유는 속이 터져서 급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까 아로마 오일로 두피 마사지 해줄 때도 그렇고 아주 FM 정석에 충실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미용실에서 모니터 있는 거 가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모니터에는 광고가 나온다든지 작품들이 올라간다든지 하는데 이 샵에서 이 모니터의 용도는 손님들에게 뒤통수를 보여주기 위한 모니터였습니다. 의자 뒤쪽에 여기를 보니까 진짜로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시술 끝나고 나서 거울 이렇게 들려주면서 의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거 대신에 그냥 모니터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인 거죠. 근데 마침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수리 중이었습니다. 원장님이 특히나 두상 시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설치도 해놓으신 게 아닐까. 헤어 커트를 하기 위해서 섹션을 나누는데요. 저는 섹션을 나누는 자체에 이렇게
이렇게나 공을 들이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드라이를 하든 염색을 하든 커트를 하든 섹션 나누는 거는 미용실에서 퍽퍽 걸려서 삔척이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까 제 두상을 만지면서 어떻게 자를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게 아주 본인 안에 정확하게 있나 봐요. 이렇게 타시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타시는 거야. 제가 궁예를 하기로는 사람마다 각진 각도라든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정확한 선으로 딱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커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원장님은 하루에 4명밖에 손님을 안 받는다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닥 커트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커트 도해도라는 게 있대요. 털을 정해진 각도로 딱 들어 올려서 여기는 요렇게 짧게 자르고 여기는 뭐 길게 자르고 요거를 제대로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는 다리 꼬은 것도 잠깐 풀어주세요 요청을 하면서 생각하신 대로 탁 자르기 위해서 되게 기본을 엄청나게 충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님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고객들 시술할 때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밥을 안 드신대요. 가위를 들고 있을 때 뭘 먹지 않아. 내가 부르면 뇌가 둔해져요. 머리 하는데 방해가 돼요. 배를 비우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이 샵에 들어온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을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낀 게요. 이렇게 고객에게 브러쉬로 시술을 하다가 얘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브러쉬를 고객의 얼굴에다가 다시 갖다 대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칙이 헤어 미용계에도 있다고 합니다. 커트나 뭐 드라이 할 때 헤어 빗이나 가위 같은 거를 거기서도 한번 떨어뜨리면은 그거는 자외선 소독기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손님한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도 이렇게 빗을 한번 떨어뜨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새 빗을 싹 꺼내서 쓰셨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런 기본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게 손님 입장에서는 물론 좋죠. 이 정도만 해도 여기가 깎이는 착시가 있지 않나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전체적인 길이 커트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만큼이 날라갔지만 저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만큼이 다 상한 머리였거든요. 그런데 뒤통수, 옆통수 쪽에서 되게 짧은 가닥들이 많이 나왔죠? 뭐지? 이게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이렇게 머리를 다 자르고 드라이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샵에서 완성된 헤어가 이겁니다. 커트 받고 온 지는 이제 4일 됐고요. 제 예약이 토요일 2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커트가 다 완료된 시간이 6시경이었습니다. 당장 4시간 동안 받은 커트인데요. 이 커트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요. 맨 밑에 층은 긴 상태고 그 위에 층에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은 숏컷이 숨어있는 겁니다. 숏컷을 하면은 살짝 이렇게 볼륨이 있어가지고 봉봉 뜨잖아요. 그거를 이 속에 넣어놔가지고 나는 긴 머리다라고 페이크를 치지만 속에 는 숏컷으로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는 그런 스타일링이거든요. 다만 이 커트에 제가 느끼기엔 단점이 있다면 왜 숏컷이나 단발머리를 하면 꼭 한쪽은 뻗치잖아요. 이쪽이 계속 뻗칩니다. 머리 자른 사람이 잘못 잘라서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 있기 때문에 단발이나 숏컷 말릴 때는 한쪽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말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릴 때 그렇게 돌려가면서 말리는데 조금 소홀해서 이쪽이 살짝 뻗치는 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거 뻗치죠. 그래서 뚜껑 부분은 원장님한테 배운 듯이 이렇게 쏟고 이렇게 쏟고 이렇게 쏟아서 말리되 이 옆부분은 돌려가면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파비앤H 원장님의 무한 열정에 엄청 감복을 했고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도 엄청 열정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동기부여도 된 그런 4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회사입니다. 제가 머리를 자른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염색을 그저께 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나 지금 머리 약간 최소라가 보이는데 이 뻗침이 약간 반항처럼 보이기도 하고 루이비통 광고에서 보던 최소라 씨의 그런 반항적인 뻗침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20년 최신 트렌드인 디스커넥션 컷이로구나. 헤어스타일과 컬러의 궁합도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게 한 가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샤방샤방 러블리블리한 옷들과 이 디스커넥션 커트를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탐구를 더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관련 영상으로는 지난번 미용실 갔다 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